안녕하십니까. 조성웅입니다. 오늘은 러닝 입문자부터 하프 마라톤까지의 훈련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40대 그리고 50대 남성분들, 여성분들 이 러닝에 관련돼 가지고서는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저도 러닝을 시작을 한 거는 이제 몸도 살이 많이 좀 찌고 해가지고 살 좀 뺄 수 있는 운동이 뭐가 있을까 고민 하다가 저도 이제 러닝을 선택을 했죠. 근데 많은 분들이 러닝을 하면서 부상이 오거나 그리고 본인과 맞지 않는 훈련을 통해서 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러닝 입문자부터 그리고 이제 하프 마라톤을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그리고 제가 겪었던 거를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 가지고서는 제가 이제 영상을 한번 찍게 되었습니다. 러닝을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무턱대고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준비가 안 된 상태의 몸을 가지고 러닝을 접하게 돼요. 대부분 저도 내가 과거에 뭐 이런 운동을 했었지, 그리고 내가 과거에 뛰어났었지, 나는 뭐 체력에는 자신 있지, 건강에는 자신 있지, 나는 부상 없이 할 수 있어 라는 뭐 과거에 이 회상을 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무턱대고 운동을 하다 보면은 다치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나한테 맞는 러닝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유튜브 보면서 막 선수들이 하는 뭐 훈련이라든지 또 정말 나하고 동떨어져 있는 그 실력이 있는 사람들의 영상을 보고 똑같이 흉내를 낸다든지,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전혀 안 돼요. 그러면 나한테 맞는 훈련이라는 건 뭐냐? 첫 번째가 내 몸을 본인이 진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10분을 뛸 수 있는 몸인지, 20분을 뛸 수 있는 몸인지, 30분을 뛸 수 있는 몸인지를 본인이 진단을 딱 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첫 번째가 몸을 잘 풀어줘야 돼요. 발목서부터, 무릎서부터, 허리서부터, 목서부터, 어깨부터 이제 정적인 스트레칭과 동적인 스트레칭을 해주면서 내가 뛸 수 있는 몸을 예열을 시킨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준비물이 뭐가 필요하면은 이제 GPS가 달린 이 스마트워치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왜? 내가 뛰면서 페이스도 볼 수 있고 심박수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심박수는 보더라도 페이스는 의미가 없습니다. 페이스를 보고 내가 뛰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달리는 방법은 말 그대로 칙칙폭폭 하듯이 1km에 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9분에서 10분 정도. 근데 내가 심박수가 뭐 120에서 140 정도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 심박수로 뛰시면 돼요. 근데 내가 페이스를 9에서 10을 했는데도 막 심박수가 150, 160이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11 페이스로 하시면 돼요. 점점 뒤로. 그래서 기초 체력을 다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내가 1km를 떴네, 2km를 떴네, 3km를 떴네,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탁 뛰었을 때 기분 좋게 뛸 수 있는 그런 현 상황을 만들어야지, 내가 뛰면서 막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다라고 느낌이 딱 오면 그냥 멈추시면 돼요. 그러면은 시계를 봤을 때 오늘은 한 15분 했네 보니까는 뭐 한 2km가 찍혀 있어. 그러면은 2km에서 딱 멈추고 마무리 운동을 또 해주시면 돼요. 마무리 운동 해주시고 스트레칭 해주시고 집에 가서 뭐 반신욕을 하시든 아니면 아이스팩 이렇게 하시든 그렇게 해서 다음날
또 이제 운동할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드시면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 내가 2km를 뛰었고 그 페이스를 뛰었을 때 뭐 문제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꾸준하게 2km에서 뭐 2.5km, 2.5에서 3km, 3.5에서 4km 이런 식으로 점점 거리를 늘려가시면 돼요. 그리고 페이스에 연연하지 마시고 심박수, 네, 내가 안정적으로 조깅을 할 수 있는 그런 심박수를 이렇게 뛰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운동하는 방법은 무조건 런닝만 하지 마세요. 내가 이틀 런닝하면 그 이틀 사이에 뭐 맨손 스쿼트라든지 아니면 런지라든지 푸시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섞어주면서 하시면 되고, 그리고 하루는 웨이트 트레이닝, 그리고 이틀은 또 런닝, 그리고 보강 운동, 그리고 하루는 웨이트 트레이닝, 그리고 하루는 완전 휴식, 이런 식으로 체력을 다져나가시라 이거죠. 그렇게 이제 한 달을 꾸준하게 하다 보면 이제 런닝이 또 재미있게 또 느껴져요. 런닝이. 그러면 이제 거리가 점점 늘어나겠죠. 거리가 조금씩 늘어나요. 그러면 한 3개월 정도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했을 때 최소 한 6에서 한 7, 8kg 정도의 체중이 또 감량이 돼요. 그리고 내가 이 뛰는 속도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이제 속도가 조금씩 붙어요. 만약에 내가 9에서 10 정도의 페이스를 쪘다라고 하면 뭐 7에서 8, 그리고 뭐 6에서 7 이렇게 페이스가 점점 좋아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내가 6에서 7을 뛰든 7에서 8을 뛰어도 심박수가 안정적으로 뛸 수 있는 몸을 만들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욕심을 또 부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욕심. 내가 뭐 질주를 한번 해볼까, 아니면은 뭐 인터벌을 한번 해볼까, 아니면은 뭐 1000m 인터벌을 한번 해볼까, 뭐 400m 인터벌 해볼까, 이런 욕심을 부리게 되거든요. 근데 6분, 7분, 8분 때에는 솔직한 얘기로 인터벌이나 질주 이거를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인터벌이나 뭐 TT나 질주가 필요한 페이스는 내가 1km를 4분대로 뛰시는 분들이 인터벌 트레이닝이라든지 아니면 질주라든지 아니면 TT라든지 뭐 1000, 뭐 2000, 3000 이렇게 TT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하지만 내가 5분, 6분 대다 그러면은 그거를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기록이 좋아지나요? 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도 제가 하프 마라톤을 내가 뛰면서 내가 느낀 건 뭐냐면 조깅을 되게 많이 하시면 돼. 조깅.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조깅을 하면 최소 10km, 그리고 중간이면 15km, 그리고 한 20km씩은 제가 조깅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거진 뭐 6분에서 6분 30초를 해요. 그러면 심박수가 평균 130에서 135가 나와요. 그리고 뭐 대회 페이스를 만약에 얘기한다라고 하게 되면 거진 5km 같은 경우에는 뭐 440에서 450 정도의 페이스가 나오고 10km 같은 경우에는 한 5분에서 5분 10초. 제가 이제 51분에 제가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하프 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제가 5분 51초로 해가지고서는 이제 하프 마라톤을 제가 완주를 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인터벌이라든지 TT라든지 그런 거는 솔직한 얘기로 의미가 없어요. 제 입장에서는. 왜냐면은 저는 마라톤을 뛰어서 내가 완주를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제가 이 런닝에 입문을 한 거거든요. 근데 뭐 4분대, 3분대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솔직한 얘기로 제가 뭐 생업도 있고 그리고 운동 외에도 뭐 다른 걸 제가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내가 막 4분대가 돼야지, 뭐 3분대가 돼야지, 이거는 나이가 좀 젊으면 아니면 내가 정말
동기부여가 제대로 돼서 진짜 내가 뭐 서브스를 해야지 이런 마인드를 먹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안전하게 펀런 하면서 그냥 하프는 서브 2 그리고 풀마라톤 서브 4가 그냥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3시간 59분 1시간 59분 요게 목적이기 때문에 굳이 막 인터벌을 하고 TT를 하고 이렇게 안 했어요. 그냥 조깅을 하다 보면 한 1km, 2km를 만약에 뛰잖아요. 그러면 이제 몸에 열이 쫙 올라오면서 몸이 풀리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6분이 5분 50초가 돼 있고 5분 40초가 돼 있고 5분 30초가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떨 때는 이제 5분대로 이렇게 갈 수가 있죠. 그러면은 조깅을 꾸준히 하다 보면 빌드업 조깅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6분으로 뛰다가 5분 50초로 뛰다가 5분 40초로 뛰다가 5분 30초로 뛰다가 5분대로 뛰다가 뭐 4분 50초로 뛰다가 이렇게 빌드업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페이스주, 예, 내가 대회 페이스를 예를 들어서 연습 때 6분이다 그러면 5분 50초나 5분 40초로 그 페이스로 대회 페이스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대회에 나가서 내가 원하는 기록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연습이 6분이면 대회는 한 5분 30초에서 5분 40초 정도는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욕심을 부린다? 그러면은 뭐 5분 20초, 5분 30초까지는 가겠죠. 근데 이게 1km를 끌고 가느냐 아니면 10km에서 20km를 끌고 가느냐 이 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는 10km를 나가야지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10km를 조깅을 뛰시는 거예요. 그래서 10km 완주를 했을 때 1시간이 나왔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조깅하고 보강훈련하고 웨이트 트레이닝하고 이 훈련을 꾸준히 하게 됐을 때 자기도 모르게 자신감이 딱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대회 페이스로 내가 5분 40초를 한번 해봐야지 했을 때 10km를 5분 40초로 만약에 완주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시합을 나가도 좋은 기록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저도 이제 하프를 준비를 했을 때 5월 달에 5분 20초로 제가 한 15km를 뛴 적이 있어요. 한 2번 정도.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도 그 정도 페이스면은 뭐 서브2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제 조언을 많이 해줬다 이 말이죠. 근데 사람마다 뭐 체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열에 약하다든지 아니면 열에 강한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제가 6월 7일 날 양평 이봉주 마라톤을 나갔을 때 여기서 고배를 마셔요. 그 고배가 뭐냐면 8km까지는 500 페이스로 잘 맞춰갔지만 9km 넘어가면서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막 갈증도 나고 막 뜨겁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뛰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조언이 15km를 뛰고 나면 21km 뛰는 건 문제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뭐 대뽕이 있으니까는 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9km, 10km 딱 넘어가면서 매 킬로마다 내가 이걸 왜 뛰어야 되지? 포기해야지. 왜 뛰어야 되지? 포기해야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프를 만약에 준비한다라고 하게 되면 하프 마라톤을 조깅으로 완주를 하시거나 아니 나는 좀 기록을 좀 내야 돼 라고 하면 대회 페이스로 하프를 완주를 하게 되면 그게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봉주 마라톤 때는 2시간 13분 611 페이스로 완주를 했지만 이번에 9월 14일 날 물진에서 있었던 금강송배 하프 때는 제가 5분 51초 페이스로 완주를 제가 했어요. 그래서 12km까지는 거짓 뭐 510, 520으로 제가 뚫었고 13서부터는 날씨가 엄청 뜨거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필 가면서부터 이제 점점 체력이 빠졌지만 그때 제가 들었던 거는 13, 14, 15, 16, 17 하프 완주까지 단 한 번도 포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포기한 적은 없고 13, 14, 15 이 구간을 갈 때마다
7분은 넘어가지 말자라는 제가 이제 다짐을 해요, 거기서. 그래서 13도 넘어가고, 14도 넘어가고, 뭐 16도 넘어가고 하면서, 그때 당시 뭐 급수도 뭐 얼음물도 주고, 얼음 바가지로 뭐 몸도 견져가면서 뛰면서 마지막 1km 이제 남았다라고 했을 때, 그때 제가 이제 1km 질주를 제가 했어요. 한 5분 30초인가 5분 30초를 이제 질주를 했는데, 이 울진 금강송배 마라톤을 준비했을 때 조깅도 제가 한 20km 또 제가 해봤고, 뭐 16km로 뭐 페이스주로 한번 뛰어봤고, 그걸 한 여러 번 제가 뛰었었어요. 그리고 조깅도 많이 한 상태에서 나갔던 거기 때문에 첫 번째는 정말 포기를 해야지라는 생각을 막 들면서 막 진짜 막 지옥불에 들어간 것처럼 고통스럽게 뛰었다라고 하면, 이번 울진 금강송배 요 대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내 나름대로의 전략과 그리고 그 레이스를 마치는 그 과정이 정말 저는 돋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하프를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주변에서 뭐 15km 하면 뭐 하프 무조건 완주해, 이거는 젊은 사람들 얘기인 거고, 근데 그러지 않은 나이대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20km나 아니면 하프를 조깅으로 완주를 하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여러분들 충분히 된다 이거예요. 왜냐면 내가 15km는 대회 페이스를 뛰었다 하더라도 16km, 17, 18, 19, 20, 21점 뭐 50, 뭐 75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매 킬로마다가 고난이거든요. 고난과 역경이거든요. 아, 이거 내가 언제 하지? 아, 언제 완주하지? 이 고민이 정말 막 현타를 막 때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하프 준비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한 10km 대회를 한 2, 3회 정도 출전해 보시고 경험도 쌓아 보시고, 그리고 하프를 나가실 때 연습량도 좀 충분히 되고, 내가 걷지 않고 조깅으로도 하프가 완주가 가능한 그 상태에서 이제 하프를 대회를 나가면은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11월 중순쯤에 이제 상주 곡간 마라톤, 이제 풀마라톤을 제가 나가게 돼요. 근데 저도 이제 처음 나가는 대회이기 때문에 지금 제 마음가짐은 이제 LSD는 제가 25km까지는 제가 해봤어요. 근데 30km도 한번 해보고 35km도 해보고 40km도 제가 지금 해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LSD를 40km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내가 뛰어서 완주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하프를 만약에 완주를 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하프를 한 두세 번 정도를 완주하고 난 후에 풀마라톤을 진행을 하시는 게 저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경험담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해서 또 이렇게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러닝을 할 때 이 무릎 보호대라든지 발목 보호대 있잖아요. 전 테이핑 같은 거 안 해요. 왜냐면 내가 준비가 된 상태면은 뛰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주변에 보면 무릎 보호대 차고 발목 보호대 차고서는 막 러닝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보호대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일상생활에서 내가 이 부분이 안 좋으니까 보호대 착용하고 움직이라고 하는 거지, 운동을 해서 내 무릎과 발목을 좀 더 이렇게 다치게 하면 안 된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러닝을 하는데 뭐 발목이 안 좋아, 그리고 아니면 뭐 무릎이 안 좋아, 그리고 뭐 장경 인대가 좀 안 좋아, 아니면 뭐 비복근이 파열이 됐어, 그런다라고 하게 되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휴식을 충분히 한 다음에 러닝을 하셔야지 건강하게 러닝을 하는 거지, 내가 이 부분이 안 좋은데 보호대까지 차면서 러닝을 하는 거는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대까지 하면서 무리하게 러닝을 하게 되면 나이를 먹어도 즐거운 러닝을 못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제가 11월 중순에 이제 상주 국감 마라톤, 풀마라톤 제가 나가는데, 그때 뭐 우리 구독자분들과 이렇게 만나서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인사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제 영상을 시청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